자, 이제 여기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자, 먼저 최적화돼 있죠? 최적화돼 있는 거를 우리가 교재 6장에 있으니까 그 내용을 쭉 보시면 여러 가지 내용들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교차 검정인데 원래는 교차 검정 안 하고 이미 이 안에 뒤에 가보면은 하이퍼 파라메터 할 때 이미 들어와 있어요. 들어와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한번 교차 검정에 대해서 한번 체크해 보는 게 좋겠죠. 뭐냐면 데이터에 따라서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아니면 우리가 구한 모델이 최적화된 모델인지 한번 보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해줍니다. 요걸 이렇게 써주면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최적화된 모델,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해주는 거죠. 자, 설명을 잠깐 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에스티메이터는 트리가 뭐냐면 우리가 좀 전에 구했던 그거 있었죠? 그걸 가지고 오니까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6장에서 우리가 모델 구축했던 요거예요. 모델 구축, 모델. 그게 트리입니다. 걔를 갖고 와서 돌려주는데 트레이니까 훈련 값들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돌려주고요. 제일 마지막에 스코링인데 얘는 뭐냐면 정확도를 T1 값, 그러니까 F1 값 또는 저값도 그 다음에 프리시전, 리콜 여러 개, 5개 정도 우리가 구했잖아요. 그 중에서 뭘 쓸 거냐 하는데 어큐러시를 씁니다. 보통은 왜 이거를 쓰느냐, 뭐 그 안에 F1을 쓸 수도 있고 여러 개가 있는데 우리가 그룹이 그러니까 0과 1일 경우에 제일 마지막에 타겟이 0과 1일 경우에는 우리가 다 쓸 수 있지만 0, 1, 2 이런 식으로 해서 그룹이 조금 다차원 그러니까 그 클래스가 2개 이상이 될 때는 어큐러시만 쓸 수가 있어요. 우리가 여러 가지 제한점 때문에. 그래서 일단 어큐러시를 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정확도 검증하는 게 가장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얘를 갖다가 쓰면 되고요. CV10 이게 뭐라 그랬냐면 아까 전에 10개로 쪼개서 우리가 쓰겠다. 훈련용 데이터, 테스트용 데이터를 그러니까 트레이닝용 데이터 위에 보면 트레인으로 70%를 쪼개놨죠. 그 중에서 70% 쪼갠 것 중에 90%를 첫 번째 훈련용으로 쓰고 나머지 10%를 테스트로 쓰고 두 번째는 10개 쪼갠 것 중에 나머지 거 9개를 또 골라서 훈련할 때 또 쓰고 나머지 테스트 해주고 해서 10번을 그렇게 돌려주겠다 이 얘기입니다. 됐어요? 그렇게 해준 다음에 여기 정확도 점수를 이렇게 가지고 하는데 자 보시면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통해서 나온 값을 이용해서 테스트 어큐러시 값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뭐가 있냐면 얘도 어큐러시고요. 얘도 어큐러시예요. 근데 앞에 테스트가 들어갔죠. 자, 이 차이점에 대해서 헷갈리지 마시는 게 뭐냐면 얘는 여기 나오는 크로스 어큐러시는 뭐냐면 이 트리 모델을 가지고 돌렸을 때 정확도입니다. 그런데 얘는 뭐냐면 스코어는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한 값의 스코어예요. 틀려요. 여기 앞에 스코어가 뭐냐면 이 스코어가 여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태까지 앞에서 봤던 요거 있었죠. 여기서 봤던 요거는 뭐냐면 아까 전에 보았던 우리가 트리 있었죠. 트리. 그죠? 여기 트리라고 돼 있었죠. 훈련 모델. 이 트리를 가지고 나온 어큐러시의 스코어고요. 얘는 밸리데이션 스코어예요. 여기는 크로스 밸리데이션 한 스코어를 가지고 한 거기 때문에 어큐러시가 아니고 요게 아니고 테스트 어큐러시라고 해서 새로 우리가 구한 값입니다. 그러니까 밸리데이션을 통해서 구한 어큐러시 값이에요. 약간 틀려요. 그래서 이름이 여기는 어큐러시인데 왜 여기는 갑자기 테스트 어큐러시로 썼지? 헷갈리지 마시고 여기는 하나 할 때 어큐러시 값을 찾아주는 거고 여기는 다 돌려준 이 전체 밸리데이션한 값의 어큐러시 값입니다. 그 차이가 있으니까 보시고 요걸 가지고 해볼게요. 자,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 얘는 하나 나오고요. 얘를 통합해서 묶어줄 겁니다. 그래서 총 10개가 나올 거예요. 맞죠? 그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구해준 요 값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민하고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은 요거는 그 값의 평균 값하고 요거를 제일 마지막에 여기 찍어주는 거예요. 10개가 구해지니까 그 10개의 평균은 얼마고 도대체 편차가 얼마 정도 되는지를 봐야 전반적으로 이 훈련이 잘 됐구나 안 됐구나 우리가 확인해 줄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해서 찾아주는 겁니다. 자, 요렇게까지 한번 돌려볼게요. 시작. 자, 두 번째 파이프라인 모델 만들기가 있는데 얘가 뭐냐면은 파이프라인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어떤 그 모형을 만들 때 기본 모형을 가지고 여러 가지 하이퍼 파라메터를 조정하고 해야 되는데
그때 이용하는 게 파이프라인 모델이에요. 그래서 우리 책에 보면은 책에는 조금 앞에 그 데이터를 전처리 작업하는 것부터 이렇게 집어넣어 놨는데 그때도 설명을 해드린 것처럼 데이터가 연속 변수만, 수치형 변수만 있고 범주형 변수만 있는 게 아니고 보통은 막 섞여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책에는 그렇게 딱 그냥 범주형 변수일 때, 수치형 변수일 때 이렇게 구분해서 하다 보니까 이제 데이터가 쉬워서 그렇게 처리가 가능하지만 실제 데이터는 우리가 지금 여기서 보는 것처럼 막 섞여 있죠. 섞여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파이프라인에서 이용하는 거는 어렵고요. 대신에 파이프라인을 이용해서 어떻게 쓸 거냐면은 우리가 하이퍼 파라메타를 이제 세팅하는 방법을 배울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쓰는지를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파이프라인 모형을 이용해서 최종 모델을 만들어야 되는데 처음에는 기본 모형은 아무 옵션이 없는 모델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Decision Tree Classifier라고 돼 있죠? 이거를 아무것도 안 써줘요. 디폴트 모델로 들어갑니다. 그럼 디폴트 모델이 밑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걸 가지고 파이프라인 모델을 만들면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그 앙상블 같은 거를 이제 해보게 될 텐데 이런 거예요. 어떤 하나의 모델을 가지고 로지스틱 리그레션도 돌려주고 그 다음에 디시전 트리로도 돌려주고 여러 개의 모델을 동시에 돌려줘서 비교해 줘야 될 경우가 있겠죠. 그럴 경우에는 모델을 따로따로 돌려주는 게 아니고 지금 이렇게처럼 파이프라인 모델을 이용해서 연결해 주는 거예요. 파이프라인이라는 게 뭐냐면 서로 연결해 주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그거를 이용해서 주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파이프라인 해주고 언더바 트리라고 해주면 이 트리를 이용해서 파이프라인을 만들어 주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만들어주면 우리가 초창기에 만들어줬던 디시전 트리 클래스파이어랑은 약간 틀립니다. 자, 제가 한번 찍어 볼게요. 여러분들이 처음에 좀 헷갈려요. 자, 얘를 찍어줄게요. 얘를 찍어주면 이 디시전 트리 클래스파이어에 들어가는 옵션들이 이렇게 들어가죠. 근데 파이프라인으로 변경을 해주면 얘가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파이프라인으로 변경해주면 얘가 틀려집니다. 그 중에서도 요 밑에 파이프라인 밑에 세부 모델로 또 들어가요. 왜냐하면 하나만 쓰는 게 아니고 여러 개의 모델을 동시에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옵션이 좀 틀립니다. 자, 그거를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이걸 왜 설명해 드리는지는 지금 잘 이해가 안 되시죠? 그래서 해줄게요. 뭐냐면 디시전 트리만 단독으로 돌릴 때는 이 모델의 파라메타를 이렇게 기본적으로 세팅을 해주는데 파이프라인으로 하면 파이프라인에는 모델을 서너 개 또는 여러 개를 동시에 쓸 수 있어요. 다음 주에 배울 우리 앙상블에 그렇게 쓸 겁니다. 그렇게 쓰는데 뭐냐면 파이프라인은 여러 개의 모델을 뭉쳐 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단독으로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요 밑에 보면 여기는 지금 우리가 하나만 썼지만 뒤에는 여러 개 나오기 때문에 요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맥스 뎁스라는 게 있어요. 요게 파라메타예요. 근데 디시전 트리 단독으로 쓰면 자기 모델로 쓰면 요렇게 써서 요 모델의 값을 조정해 주면 되는데 잘 보세요. 여기서 찾아볼게요. 요 디시전 트리가 여기부터 여기까지 따로 그 안에 숨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내포되어 있는 거죠. 파이프라인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름이 얘 옵션이 파이프 파라메타 이름이 얘에서 뭘로 바뀌냐면은 요렇게 바뀝니다. 디시전 트리 클래스파이어 밑에 있는 맥스 뎁스의 값 이해가 되시죠? 자, 이게 원래는 요거에서 이렇게 바뀝니다. 앞에 요거를 붙여서 요렇게 해서 언더바로 연결해서 이렇게 세팅을 해줘야 돼요. 뒤에 실제로 하면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요거는 지우고요. 우리 의미가 없으니까 요렇게 해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일단 자, 파이프라인 기본 모델 먼저 만들어 봅시다. 이건 쉽죠? 어려운 게 아니니까 한번 만들어 보고요.